안녕하세요, 연락토캠입니다. 오늘도 재미난 테슬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배터리 얘기가 주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재 사건이 있었죠. 공장에도 불이 나고 얼마 전에 테슬라가 설치한 메가팩 에너지 스토리지죠. 그게 이제 불이 났는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재밌는 게 많고 좀 되새겨볼 점, 교훈적인 면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거기에 주로 한국 기업이 나오더라고요. 테슬라 불난 거에 이렇게 보니까 LG가 많이 나와서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고 한번 더 크게 생각해 볼 필요점, 특히 한국 기업들도 많이 테슬라를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줄줄이 나온 거는 한국 기업이어가지고 그게 좀 놀라워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일단 그래도 사이드로 제가 보기에 중요한 이야기들은 테슬라 이야기는 뭐 끊임없이 나오지만 그중 중요한 것만 보면은 테슬라가 중고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근데 이미 중고차를 팔고 있죠, 본인들이.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무시 못할 정도로 사이즈가 커질 것 같고, 더 큰 빅픽처로는 지금 리세션이라고 경기 침체를 지금 금리를 올려서 일으키려고 하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이 이럴 때일수록 이제 새 차보다는 중고차 시장에 영향이 더 있는데, 테슬라가 최근 잡 리스팅이나 이런 걸 보면은 여기에 더 중점적으로, 그리고 다른 회사들과 제 의견을 더 첨언하면 다른 회사들과 다른 점은 그냥 단순히 중고차를 파는 게 아니라 이 친구들은 완전 소프트웨어 기업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부가적인 가치를 더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고차랑 맞닥뜨리면은 어떤 시너지를 낼지 이것도 눈여겨볼 점이다. 그래서 여기 일렉트랙이 얘기하기로는 이제 카바나랑 이렇게 비교해보면 이제 온라인 중고차 판매 중 최강자 중 한 명이죠. 충분히 이걸로만도 한 4에서 6 빌리언 달러? 아직 테슬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확히 이렇게 뭐 자세히 다루고 있진 않지만, 지금 보면은 그 장부상에 보면은 서비스 앤 어더이 있는데 거기에 레비뉴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거 봐서는 이 부분도 이제 무시 못할 거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가 다 뭉뚱그려서 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히 얘기하기 좀 힘들지만, 지금 잡 리스팅이나 여러 가지 정황들로 봤을 때, 그리고 제 의견, 자율주행적인 측면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중고차를 가져다가 FSD를 자기가 까는 건 별로 돈이 안 드는데 나중에 더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거고, 제한된 지역에서 진짜 그 차량들을 플리스로 로보택시에 준하는 제한된 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모로 가치를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눈여겨봐야겠다. 그리고 슈퍼차저에 대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된 거죠. 그러니까 앱이 업데이트 됐다? 테슬라 프로그램이 이제 업데이트 돼서 이제 슬슬 퍼져가고 있는데, 이제 미국 내 얘기긴 합니다, 사실. 재미난 점이 디테일이 점점 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기차 충전이라는 게 여전히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니까 쉬워 보이는 거지, 여러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Electrify America 여전히 그렇게 나아지고는 있는데 그렇게 썩 테슬라 대비해서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테슬라는 그런 결제 시스템, 편한 결제 시스템뿐만 아니라 거기에 지금 차저가 몇 개 어벨럽하고 디테일한 정보, 근데 뭐 그것도 Electrify America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시간대별로 얼마나 붐비는지에 대한 다양한 중요한 점은 여기서 다각도로 정보를 준다는 겁니다. 충전하러 갔는데 기계가 고장났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갑자기 제가 충전하러 간 사이에 사람들이 모여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늘 리얼타임을 제공하지만 갑자기 몰리게 되면 그 몇십 분 더 기다리게 되면은 사실 이게 항상 기준은 휘발유죠. 가솔린. 그거는 그냥 우리가 기다리는 경우가 뭐 진짜 무슨 대란이 난다라든지 오일 쇼크라든지 이런 게 아니고는 겪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대비해서는 전기차 충전이 여전히 사람들이 그런 불만을 토로하기 때문에 이런 다각도의 데이터를 준다라는 게, 충전 속도뿐만 아니라 정말 리얼타임 플러스 자기들이 쌓아온 데이터를 요 시간대는 좀 붐비더라라든지 이런 거를 자세히 주면은 충분히, 그러니까 옵티마이제이션을 잘 효율적으로 잘 하면은
가스 채우듯이 쓸 수 있게끔 유일한 회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충전 편의성이 이건 비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다가 추가로 스타링크라든지 여러 가지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사업이라든지 테슬라가 슈퍼차저 주변에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정보도 더 정확하게 주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게 유기적으로 이런 정보를 주는 회사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충전 편의성에 있어서 이게 압도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완벽하진 않지만 테슬라를 추천할 수밖에 없고, 완벽하지 않은데 계속 제가 차악을 고르는 것과 더불어 한 가지 이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맘먹고 깔려면 엄청나게 깔 수 있죠. 저도 불만족이 있는데, 문제는 다른 게 있냐라는 거죠.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그래서 제가 항상 어쩔 수 없이 다른 회사를 보면서 자꾸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거기를 자꾸 끄집어내는데 대안이 없더라. 지금 저 슈퍼차저만 보더라도 아직도 전기차 충전이 그렇게 일반 휘발유 넣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화재 얘기입니다. 기가베를린에서 불이 났거든요. 근데 생산하고는 이게 지금 확대 재생산될 조짐이 보여서, 이게 공장 바깥에 카드보드 종이에 불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재활용하는 과정인데, 지금 로컬에서는 이 불난 것 때문에 뭐 생산을 중단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조금 그래서 댓글 보니까 분위기는 안 좋더라고요. 야, 이거 좀 일부러 밖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워낙 압도적인 회사다 보니까 이런 반감도 있기 때문에, 근데 생산하고는 아직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지금 이거 리사이클링, 종이 리사이클링 하는 겁니다. 심지어 박스 거기에 불이 난 거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로컬에서 이걸 프로덕션 스탑하라고 얘기하는 게 마치 이것 때문에 이제 생산이나 이런 거에 연관이 있어 보이지만 디테일은 다르더라는 것과, 다른 이제 화재 얘기로는,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제 배터리 얘기인데 한번 좀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볼 거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대안 없는 비판은 아무짝에 쓸모없다라는 거 한번 세컨더리 오피니언으로 무시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경각심 정도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회사가 날아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죠. 에너지 스토리지에서 이제 불이 났었는데, 블룸버그가 웬일로 굉장히 중립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라 리튬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배터리 스토리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자세를 좀 취했습니다. 충분히 언론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보통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광고를 안 하니까요. 테슬라는 그런 스탠스였는데 왜 이렇게 중립적인가 봤더니, 블룸버그가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취재한 건 아니고, 블룸버그도 약간 좀 저같이 얘기하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스토리지에 대해서 이제 실패한 Failure Event Database라는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걸 기사를 쓴 겁니다. 재밌더라고요. 이런 걸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완벽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테일한 정보가 몇 개 빠져 있거든요. 얼마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지, 뭐 파워라든지 모듈 타입이라든지, 누가 만들었는지, 어플리케이션 어떤지, 그러니까 아는 대로 최대한 이분이, 이 사이트를 운영자가 이걸 다 모아놓은 건데, 여기 보면은 되게 이 리스트에 지난 1년간, 이건 전기차가 아니라 배터리 스토리지에 화재 난 건데 누가 많이 보이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더라고요. 1년 동안 이렇게 화재가 많이 났나? 크고 작은 화재가 진짜 많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 결론은,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일단 블룸버그의 얘기에는 100% 동의는 못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제 의견과 블룸버그가 이제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반드시, 블룸버그 기사가 제 의도를 100% 따라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원래 기사랑은. 재미났던 점은 캘리포니아가 여기 굉장히 친환경답게 제일 앞서 있고, 특히 배터리 스토리지를 공격적으로 깔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최대 규모를 캘리포니아가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요 근래 60배나 올랐다라는 게 요 다 5년 동안.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배터리 스토리지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거 화재를 잠재우고 그 모듈만 교체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저는 재가동이 될 줄 알았는데 무슨 배터리 숙성하듯이 배터리 생산할 때처럼 아니 한번 이렇게 되면 디스차지하고 그쵸 이제 화재가 났으니까 에너지를 좀 빼고 재검사를 한다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3개월 넘게 걸린다라는 게 이건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되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라는 것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화재 난 걸 보면은 이번에 테슬라가 화재 난 게 미국 캘리포니아 이거 모스 랜딩이라는데 이것도 그렇게 집에서 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LG가 많죠. 그래서 LG가 많은데 LG도 여기 보면은 모스 랜딩이 또 있습니다. 여기 또 캘리포니아 모스 랜딩이 또 있는데 이거 다 LG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또 테슬라가 같은데 여기 도대체 배터리 스토리지 무슨 천국인가? 봤더니 위키피디아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거 발전소더라고요. 거기다가 내추럴 가스 위주로 발전을 하는데 여기에 배터리 스토리지가 큰 게 있습니다. 하나를 LG가 만들었고요. 다른 하나는 테슬라가 만들었습니다. 좀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LG의 위력, 한국의 배터리가 얼마나 위상이 높은지도 알 수 있었지만 생각보다 이게 화재가 이게 왜 같은 데서 두 번 났냐면은 한 번에 이걸 다 만든 게 아니라 페이즈 1, 페이즈 2로 만들었더라고요. 이 첫 번째 만들고 두 번째 만들었는데 그게 계속 문제가 한 번씩 크고 작은 왜냐하면 원래 가동됐어야 될 시간은 훨씬 빨라야 되는데 화재뿐만 아니라 쿨링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완벽히 돌아오는데 걸린 시간이 결국 이번 여름에서야 이게 겨우 제대로 작동하게 됐더라고요. 이거 가동 테스트를 하다 보면 계속 하이 템퍼러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최근에서야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점과 이렇게 많은 에너지를 모아놓는데 불이 이게 안 나기가 쉽지 않구나. 한번 우리가 에너지 덴시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조금 블룸버그는 딴 거를 제가 다른 에너지 스토리지도 보여드리겠지만 다른 거를 더 그러니까 다각도로 하자 그러는데 사실 배터리 스토리지만큼 쓰기 편한 게 없습니다. 간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플렉시블하게 대응되는 거랑 리튬 가격이 많이 올라서 배터리 가격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못 내려간 거지만 사실 다른 에너지 저장 수단 대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터리 단에서 에너지 덴시티를 그리고 테슬라가 지금 인산철로 많이 쉬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에 넣을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선에서 하면 대응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게 파란 거는 5메가와트 이하고 빨간 거는 5에서 50메가와트하고 그린은 아마 50메가와트보다 너무 큰 거 같죠? 뭐 가리지 않고 5메가와트보다 작은데도 이거 불이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 규모와는 상관없이. 근데 한 가지 봐야 될 점은 지금 이런 인시던트, 이벤트, 파이어 이벤트가 터지는 게 최근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 이 그래프상에서도 최근에 올수록 커지고 있죠. 시스템이 만들어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테스트를 너무 세게 해서 그런가요? 근데 그거보다는 아마 대규모로 최근에 하이니켈 쪽으로 많이 깔았기 때문에 그 많은 에너지를 한 곳에 가둬두는데 불 안 나게 만드는 게 전기차가 아니라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에서도 쉽지 않다라는 거를 요걸 좀 느꼈고요. 이게 오래될수록 불이 안 난다기보다는 최근에 많이 깔았기 때문에 대규모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이 자료에서 정말 웃겼던 거는 배터리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별의별 군데에서 배터리는 다 불이 나더라고요. 리사이클링 빈에서 그러니까 배터리 재활용한다라든지 그거를 분해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용도로 쓰이는 데서도 크고 작은 불이 난다라는 게 어찌 보면 진짜 이렇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는 끊이지 않겠다라는 그거에 희망을 얻고 살아가는 회사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하더라고요. 왜 그런 회사들이 계속 지금까지 유지되는지 그리고 꿈과 희망을 계속 갖는 거죠. 근데 제가 그쪽은 가야 될 길은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쉽게 안 온다는 거는 제가 하도 지겹게 얘기했는데 간만에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네요. 그러니까 배터리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리사이클링 할지 다각도로 여기 보면 한국도 나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나오고 이런 것도 어떻게 찾아가지고 이거를 다 조사했는지 중국이라든지 On Highway Direction Transport
이거 옮기다가도 불이 나고, 참 배터리라는 게 이게 쉽진 않구나. 정말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에너지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 에너지 저장 수단은 몰튼 솔트입니다. 그러니까 솔트를 녹여서 저장하거든요. 그게 대다수더라고요. 대규모일 때는. 근데 지금 배터리가 엄청 치고 오고 있고, 그리고 컴프레셔 에어, 요것도 신기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컴프레셔 에어를 몇 군데 깔아놨더라고요. 지금 이게 미국이 전 세계에서 두 번째인데, 보니까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있고, 근데 이건 이제 저물고, 지금 현재 주류는 깔아놓은 것 중입니다. 새로운 웨이브는 배터리인데, 대부분 서머 스토리지, 몰턴 솔트. 그 솔트를 녹여가지고 저장시키는 장치가, 저도 이걸 한번 봤거든요. 어디서 봤냐면은,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이게 네바다에 가보면, 이런 게 하이웨이 옆에 있습니다. 이건 딴 동네인데, 요 아래 사진은. 요 사진은, 이게 솔라 패널인 줄 알았는데, 솔라 패널이 아니라, 이거 거울입니다, 거울. 그래가지고 태양을 받으면 한 군데다가 여기다 모으는 거죠. 빛을 모아가지고, 태양광을 모아서, 여기다가 솔트를 녹여가지고, 힐 익스체인저로, 쿨링 라인과 힐링 라인이 따로 있죠. 그래서 힙펌프죠, 힙펌프. 이걸로 지금 에너지를 저장해서, 그러니까 낮에 저걸로 저장해서 밤에 쏟아내는 그런 게 주류더라.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찾아보니까 앞서 제가 미리 결론을 내겠지만 지금 캘리포니아가 이 1600W 메가와트 아워 규모는 지금 테슬라 것까지 합치면은 결국 2000이 현재 넘거든요. 저 모스 랜딩에. 그리고 지금 LG가 깔아놓은 거는 허가는 6,000까지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6기가와트아워죠. 이게 장난이 아니죠. 거기까지 허가는 맡아놨는데 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 하는 모양새죠. 근데 지금 이게 지금 급속도로 치고 올라오고 있고 캘리포니아가 선제적으로 친환경 주답게. 근데 이 밑에 보면은 쫓아오는 친구들이 대부분 이제 배터리인데 현재 주류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태양광 패널이 아니라 태양을 이렇게 결집시키는 장치더라.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온도를 뭐 극단적으로 올려서 이게 솔트를 녹이는 건데 이게 단가가 이것도 엄청 싸다고 했는데 이게 리튬 아이온이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게 그것도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으로 깔고 있는데 최근에 이런 화재 때문에 블룸버그는 다각도로 다른 거를 많이 이제 얘기하거든요. 에너지 저장 수단으로. 근데 처음에 얘기했듯이 대안 없는 학계에서 개발은 되고 있는데 지금 상용화는 현재 리튬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나마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테슬라가 인산철로 시프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스토리지에서요. 더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한 군데 에너지를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리드 엑시드가 터지는 건 또 신기했습니다. 이게 근데 하이니켈 위주인 것 같은데 이런 분석 데이터를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납축 전지죠. 이걸로 한다 그래서 리오에서 터진 건데 참 1년 사이에 이 에너지를 다시 한번 한 대 모으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킹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